네,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기덥 코리아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활동하고 있는 손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사장님과 같은 행사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김경일 교수님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산업으로서 게임 문화 진흥을 위해 게임 수요층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비대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비대면을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세션에서는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협업하고 비대면 협업의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상세하게 기덥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의 세션 후에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편하게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맡은 두 번째 세션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리모트 워크라는 주제로 개발과 협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데 저희 기덥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리모트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코비드 이전에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원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코비드 이후에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이전에는 원격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모두 원격으로 대체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리모트로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 중에서 우리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코비드 이전에도 회사가 아닌 집이나 다른 곳에서 필요에 의해서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동안 업무는 회사 사무실 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고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비드 이후에는 원격 근무를 메인으로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원격 근무는 이렇게 상당 부분 우리의 업무 형태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 원격 근무라는 것이 온라인 쇼핑이나 온라인 강의와 같이 자연스럽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원격 근무가 협업이나 보안, 프로젝트 관리 같은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고 또 일과 휴식의 경계가 사라져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의외로 원격 근무가 나쁘지 않다.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서 오히려 코드의 품질도 올라가고 커밋이 늘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시달리지 않고 하루 중 업무 시간과 개인적인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이 매우 올라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일과 업무의 관점에서는 생산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리모트 워킹에서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을 더 높이는 것이 이후에도 리모트 워킹의 문화가 정착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비드 이후에는 많은 부분들이 코비드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비드와 유사한 사태가 더는 없어야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리란 것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리모트 워크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 기덥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기덥도 원격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 오피스를 비롯해서 글로벌하게 오피스들이 몇 군데 있고요. 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7% 이상의 대다수의 직원분들이 원격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모든 업무나 의사소통, 결정, 협업들은 저희 기덥 플랫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로 의사소통했던 내용들은 모두 기덥 플랫폼에 투명하게 남아 있고요. 또 원한다면 누구나 접근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객분들이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미 이전에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내용들을 누군가 논의한 히스토리를 찾을 수 있고요. 거기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질문을 담당자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중복 커뮤니케이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팀과 다른 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원한다면 제가 내용들을 모두 저희 플랫폼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itHub.com은 글로벌하게 가장 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협업 플랫폼이자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함께 협업하는 공간입니다. GitHub.com에는 5,100만의 개발자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약 1억 개 이상의 저장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저희 GitHub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GitHub의 개인 저장소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요. 필요하면 팀을 만들어서 팀 단위로 협업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새로 시작하고 아니면 기존의 프로젝트들에 자유롭게 참여해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시간에 관계없이 GitHub 플랫폼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발전시킵니다. 사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개발자라 하더라도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GitHub의 개발자 소셜 네트워크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하면서 개발자분들이 그동안 이루어낸 엄청난 집단지성이 지금도 소프트웨어와 기술 전반의 발전을 이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개발자들을 위한 협업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노하우를 기업 고객들을 위한 GitHub 엔터프라이즈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과 협업이라는 관점에서 리모트 워크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개발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코딩과 협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라우드나 온프렘에 존재하는 협업 플랫폼에 대한 접근과 협업에 있어서 필요한 의사소통, 코드 리뷰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언제 어디서든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과 이를 위한 자동화된 워크플로우의 지원입니다. 세 번째로 시큐리티, 즉 보안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의존성을 가진 오픈소스들의 보안 취약점 관리와 코드 자체에 대한 자동화된 보안 분석, 또 혹시 모를 패스워드나 크레덴셜의 유출을 방지해주는 기능들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에는 협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기능입니다. 사내에서의 협업이건 원격 업무에서의 협업이든 프로젝트 내에서 협업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기준 마련도 어렵고 정보를 수집하기도 쉽지 않아서 사실 아무런 정보 없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코딩과 협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들은 저장소와 협업 공간에 편리하게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GitHub 엔터프라이즈는 클라우드와 온프렘 2가지 별도 접근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업 고객이 회사의 정책과 필요에 따라 선택합니다. 온프렘은 각 기업의 사내에 설치되고 각자 관리되는 형태입니다. GitHub 클라우드는 GitHub에서 제공하는 SaaS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개발자들이 클라우드와 온프렘 모두를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된 형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자신의 계정으로 GitHub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와 온프렘 모두의 동시 접근 권한을 갖습니다. 단 클라우드와 온프렘은 완전히 별도의 것이고요. 절대로 동기화되지 않고 온프렘에 있는 그 어떤 내용도 클라우드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클라우드는 회사 정책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입니다. 네, 이렇게 GitHub 유니파이드에서 클라우드와 온프렘을 동시에 제공해 드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추가적인 편의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GitHub 커넥트라고 통칭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itHub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는 코드와 관련된 그 어떤 데이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온프렘에서 클라우드상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만 수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유니파이드 서치는 온프렘에서 개발자분들이 서치를 할 때 클라우드상의 검색 결과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유니파이드 컨트리뷰션은 GitHub.com상의 개발자들의 프로파일에 개발자분들이 온프렘에서 컨트리뷰션 한 횟수만을 표시를 해서
GitHub.com에 있는 개발자분들의 프로파일을 더 풍성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Vulnerability Alert는 보안 취약성 알람입니다. 클라우드 쪽에서 보안 취약성에 대한 데이터를 온프렘에 다운로드 받아서 온프렘의 오픈소스들에서 보안 취약성 알람을 발생시켜 줍니다. 네, 협력이 어디에서든 계속될 수 있도록 협업을 위한 기능들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협업은 GitHub의 기본 철학이자 밑바탕이 되는 개념입니다. GitHub에서의 협업은 사실 원격에서 일하든 사내에서 함께 일하든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업은 코드의 변경 사항에 대한 풀 리퀘스트와 코드 리뷰, 그리고 이슈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개발자는 변경 사항을 별도의 브랜치에 커밋하고요. 이것을 마스터 브랜치에 통합되도록 풀 리퀘스트를 요청함으로써 협업을 시작합니다. 풀 리퀘스트가 요청되면 개발자분들은 해당 변경 사항들을 보면서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때 풀 리퀘스트를 요청하는 담당자는 특정 사람들을 지정하여 리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화된 CI/CD를 연동해서 일련의 자동화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아예 정책으로 강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풀 리퀘스트에 대한 코드 리뷰는 코드에 대한 라인별 커멘트, 변경 제안, 협의, 그리고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협업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슈는 프로젝트에 대한 게시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개발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버그나 문제점에 대한 리포트, Q&A, 프로젝트의 백로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명하게 플랫폼에 남아있기 때문에 조직 내 지식 공유와 히스토리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개발자들은 원격에서 서로의 위치와 시간대에 상관없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GitHub.com 상에 오픈되어 있는 어느 프로젝트에 들어가셔도 이런 화면을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원격 근무는 실제 이렇게 비동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실 사무실에서 필요에 의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나 갑작스러운 회의 요청 같은 것들은 요청을 받는 입장에서는 인터럽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동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본인이 인터럽트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외적인 부분에 할애하는 시간을 각자 구별할 수 있어서 개개인별로 높은 생산성의 결과물이 플랫폼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커뮤니케이션 히스토리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시간적으로 급하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사이드 커뮤니케이션 역시도 플랫폼에 히스토리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GitHub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콜래보레이션을 더욱 원활하게 돕습니다. 자신에게 어사인되거나 자신의 아이디가 멘션되거나 또는 자신이 속한 팀이 멘션되어서 받는 모든 노티피케이션을 모바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GitHub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협업들, 이슈에서의 협업이나 풀 리퀘스트의 협업 또는 코드 리뷰까지 모든 협업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편리하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제를 조금 바꿔서 콜래보레이션의 다른 측면으로 오픈소스와의 협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많은 오픈소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기업에서의 상용 개발도 오픈소스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배제한 개발은 생각하기가 힘든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오픈소스들이 어떻게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실제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많은 개발자분들의 노력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몇백 년의 휴먼 에포트에 해당하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인 오픈소스의 협력 모델을 기업 내에도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너소스 협업 모델입니다. 이너소스는 오픈소스 협업 모델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사내 환경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리모트 워킹의 내용과도 매우 일맥상통하는 협업 방식인데요. 개발자들이 자신의 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사내 다른 프로젝트들에도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여할 수 있는 사내에서 더 개방된 협업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팀 간의 벽을 허물고 개발자들이 더 유연하게 마치 오픈소스들처럼 사내 프로젝트들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복 개발을 없애고요.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불합리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모든 히스토리는 투명하게 시스템에 남아 있어서 누구라도 이전 데이터들을 찾아서 스터디하고 거기서부터 새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코드는 자동화된 테스트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되도록 하는 일련의 규칙들이 정해지고요. 개발자들은 그 규칙을 따름으로써 코드 품질이 더욱 향상되고 이후에 이어지는 프로젝트의 속도도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이너소스의 협업 모델은 국내외 기업들에서 시도되고 적용돼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조직들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언제 어디서든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itHub의 액션은 GitHub에 빌트인된 CI/CD 기능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빌드와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클라우드상에서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GitHub 엔터프라이즈의 온프렘으로도 이 기능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GitHub 액션의 가장 큰 특징은 커뮤니티를 통해 발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2,000개 이상의 액션들이 공유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새로 만드실 필요 없이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에 공유되어 있는 액션들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액션의 CI/CD 실행은 모든 OS 환경을 다 지원하고요. 매트릭스 빌드를 통해서 다양한 OS 및 버전에 대해서 병렬로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되는 패스워드나 액세스 토큰들을 시크릿 스토어에 별도로 저장을 해놓고 자유롭게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GitHub 패키지는 GitHub 저장소에 빌트인된 아티팩토리 기능이고요. 액션과 함께 사용해서 별도로 아티팩토리를 일일이 접근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바로바로 저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작업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격 근무에 있어서 보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플랫폼이나 인프라에 대한 보안도 있지만 특히 코드 자체에서 발생하는 보안 취약성이 가장 챌린지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안은 사실 원격 업무를 논하기 이전에 개발과 협업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코드에 대한 보안 분석이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 초기 단계에서 수행되도록 쉬프트 레프트 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용적으로도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또 개발자의 숫자도 보안 연구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570배가량 더 많지만 개발자들이 보안 관련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개발이 이루어진 후의 마지막 단계에서, 즉 개발 라이프 사이클의 우측에서 몇몇 보안팀의 전문가들에 의해 보안 분석이 진행된다면 문제점에 대한 확인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정확한 발견도 이루어지기 힘들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수정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코드에 대한 보안 분석이 자동화된 워크플로우의 하나로 개발 라이프 사이클의 매우 앞단계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개발자분들은 본연의 제품 개발과 차별화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GitHub의 보안 기능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의존성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발되고 있는 상용 코드들에서 오픈소스에 대한 의존성은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오픈소스들은 커뮤니티의 노력으로 개발되는 만큼 사실 보안상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의존성들이 회사 프로젝트와 제품에 포함되는 만큼 어느 특정 오픈소스에서 발생된 보안 취약성이 결국 회사의 제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주제로 있는 보안 취약성을 관리하고 적절하게 픽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자체에 대한 보안 분석입니다.
저희 GitHub의 코드 분석은 코드 QL이라고 하는 쿼리 및 분석 엔진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이 기능은 앞서 말씀드렸던 GitHub 액션의 자동화된 워크플로우에 의해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들에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디펜던시 인사이트 메뉴에서는 의존성에 대한 전체적인 보안 취약점에 대한 통계와 라이센스 통계를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한 보안 알람들을 중요도별로 구별해서 확인하고 저장소별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보안 알람이 발생한 특정 모듈에 대해서도 특정 모듈별로 어느 저장소들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사용 중인 라이센스들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험한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저장소들도 모두 가려낼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의존성들의 보안 취약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GitHub 어드바이저리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지원되는 패키지 관리자들은 컴포저, 메이븐, npm 등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GitHub 어드바이저리 데이터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정부의 보안 데이터베이스인 NVD, 또 커뮤니티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화이트소스도 저희 GitHub과 서드파티 계약을 맺고 보안 알람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GitHub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에서 발견돼서 CVE 넘버로 등재되는 것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CVE는 공개된 보안 결함 목록인데요. GitHub은 CVE 넘버를 등재할 수 있는 공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GitHub의 프로젝트들은 신규 보안 알람을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안 취약성 알람이 발생하면 보안 패치를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가진 봇이 발생된 알람에 대해서 이 알람을 패치하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풀 리퀘스트를 생성합니다. 각 프로젝트들의 어드민분들은 이 풀 리퀘스트들을 리뷰하고 승인함으로써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네, 다음으로 패스워드나 보안 크레덴셜들이 실수로 저장소에 푸시되는 것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테스트하던 코드에서 실수로 삭제하지 않고 이러한 보안 패스워드나 크레덴셜들을 푸시해서 종종 보안 유출 사고들이 발생하는데요. 공개된 퍼블릭 저장소는 물론이고 프라이빗 저장소에 대해서도 이러한 패스워드 유출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유출된 패스워드가 애저나 AWS 등 클라우드상에 존재하는 서비스들이면 GitHub은 해당 서비스들의 유출 사실을 알리고 유출된 크레덴셜을 폐기하는 절차까지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약 25개 정도의 알려진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드 스캐닝은 코드의 정적 분석을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코드가 푸시되고 풀 리퀘스트가 생성되면 액션의 절차의 일환으로 자동화된 워크플로우에 의해 코드 스캐닝이 수행되고 코드에 대한 보안 분석이 수행됩니다. 코드 스캐닝을 위한 GitHub 액션의 기본 워크플로우는 저희 GitHub에서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특정한 액션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워크플로우는 적절하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보안 분석 방식과 픽스 방법을 살펴보면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이나 펜테스팅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발견된 버그들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고 이 버그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하지만 저희 코드 스캐닝 방식에서는 발견된 버그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버그를 찾기 위한 쿼리를 코드화합니다. 그리고 이 쿼리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버그들을 모두 찾을 수 있도록 쿼리를 더 발전시키고 정제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쿼리를 전체 코드 베이스에 수행하고요. 관련된 버그들을 모두 찾아서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그 분석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향후에 동일한 버그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자동화된 워크플로우에 포함시킵니다. 네, 코드 분석을 수행하는 쿼리들은 다양한 범주의 쿼리 셋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1,700여 개 이상의 내재된 쿼리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러한 쿼리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먼저 GitHub의 자체 시큐리티 팀에 의해서 개발되는 쿼리입니다. 저희 GitHub은 내부에 별도의 시큐리티 팀이 있고요. 그 안에 보안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쿼리들이 업데이트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CodeQL을 사용하는 고객이나 커뮤니티에 의해서 개발되고 공유되는 쿼리들입니다. 따라서 커뮤니티의 보안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보안 전문가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최신 쿼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쿼리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한 쿼리들은 가능하다면 보안 발전을 위해서 거꾸로 커뮤니티에 공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프로젝트의 협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사내에서의 협업이나 원격에서 서로 떨어져서 분산된 환경에서 협업을 하다 보면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가를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직이나 프로젝트에서 협업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어느 부분이 방해 요소인지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GitHub의 인사이트는 조직 내 팀과 프로젝트들의 협업 상태를 확인하는 5가지 주요 키 매트릭들과 이와 관련된 상세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키 매트릭들에 대해서는 목표값을 정해두고요. 목표값 대비 달성된 것들과 그러지 못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목표값이나 값들을 확인하기 위한 기간은 관리자가 그때그때 변경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 매트릭들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코드 리뷰 턴어라운드 타임인데요. 이것은 풀 리퀘스트를 요청하고 회신을 받기까지의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타임 투 오픈. 이 항목은 개발자가 개발을 위해서 자신의 브랜치를 생성한 뒤에 풀 리퀘스트를 요청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풀 리퀘스트 사이즈는 풀 리퀘스트에 포함된 코드에 수정된 라인 수를 의미합니다. 워크 인 프로그레스는 현재 오픈되어져 있는 풀 리퀘스트의 수를 의미합니다. 코드 리뷰 디스트리뷰션은 코드 리뷰에 대한 요청이 팀 내에 얼마나 잘 분산되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리포트에서는 풀 리퀘스트와 코드 베이스 그리고 액티비티에 대한 상세 내역이 리포트됩니다. 먼저 풀 리퀘스트에서는 전체 PR들에 대한 추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간 동안에 머지된 개수, 액티비티가 없는 PR의 개수 또는 클로즈된 PR의 개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머지되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과 PR에서 개발자들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는 개발되는 코드베이스의 다양한 측면이 리포트됩니다. 기간 동안의 커밋 횟수, 수정되는 라인 수, 또는 보존되는 범위, 수정되는 파일의 수, 개발에 사용되는 언어들, 코드의 다양한 측면들이 리포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비티에서는 시간대별 커밋, PR, 코멘트 횟수와 같은 팀 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액티비티의 추이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이러한 액티비티들의 추이들도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개발과 협업의 관점에서 원격 근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GitHub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Q&A를 진행할 텐데요. 기다리고 계시던 김경일 교수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송건희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강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렇게 저희 게임문화재단 세미나 행사의 연사로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TV나 다른 매체에서 교수님 많이 뵀는데 이렇게 같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제가 개발자는 아니어가지고 그 송건희 이사님 강연이 조금 어렵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씩 알아듣는 게 있어서 굉장히 그때마다 뿌듯했고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 갓허브라는 온라인 서비스에 어마어마한 수의 개발자들이 모여서 코딩을 하신다고요? 네, 저희 기덥에 지금 글로벌하게 네네네. 5천 명 정도 이상의 네, 개발자분들이 함께 이제 오픈소스나 다른 이제 팀 단위 어.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저희 국내 이제 기업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그 개발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하고 컨설팅을 드리고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또 그렇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요. 오늘 세미나를 참석해주신 청중분들도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또 힘을 모아서 네.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올려주시죠. 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비대면이나 원격 근무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요건 제가 답변을 좀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이나 원격 근무는 굉장히 이제 그 시대적 대세인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연결성이라든가 아니면 애자일 조직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애자일 조직, 그러니까 수평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원격 근무나 아니면 비대면을 일정 수준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개발자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무나 아니면 심지어 엔지니어들조차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법이 더해지면서 비대면이나 원격 근무 등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래서 꽤 많은 그 회사들이요, 지금 야, 이거 사무 공간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를 경영진들이 생각하고, 그래도 일이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죠. 사실은 기존에 그런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는 아마 계속되는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방면으로 우리를 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질문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GitHub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네요. 답변이. 네, 질문이 기덥은 한국 지사가 있나요?라는 질문이고요. 네, 저희 작년에 한국 지사가 생겼고요. 국내에 있는 이제 저희 기덥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시는 기업 고객분들을 지원을 해드리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질문이 많이 올라와 주시네요. 지금 벌써 7시 18분, 지금 47초, 8초 지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고 계셔가지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그러면 다음 질문, 네. 비대면 원격 근무, 네. 고려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비대면이나 원격 근무 등을 기업에서 빠르게 고민하게 됐는데, 네. 저 이런 얘기 많이 드립니다. 재택근무라는 말 쓰지 말라고. 말씀 그대로 원격 근무죠. 재택근무 영어로 아무도 몰라요. 재택근무 영어로 뭔가요? 원격 근무는 있죠. 리모트 워크죠. 근데 재택근무는 워크 앳 홈이에요? 이게 재택근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순간 자리를 잡게 됐는데, 재택근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럼 상사들이 되게 묘하게 변합니다. 너 뒤에 왜 집 아니야? 야, 너 지금 스타벅스 아니야? 너 지금 공원 아니야? 원격 근무죠.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되는 건 연결적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그 장소가 어딘가를 계속 구속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원격 근무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깨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상사고 내가 리더인데 나의 팔로워나 부하 직원들의 배경화면을 지금 신경 쓰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즉, 연결성. 원격의 연결성을 고민해야지 뒤에 장소가 어디고 물리적 장소가 어딘가를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취지를 퇴색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또 이런 질문도 있네요. GitHub은? 네. 실제로 네. 코로나 이후 사용량이 늘었나요? 네,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저 데이터를 이제 비교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저희 기덥의 사용량이나 글로벌하게 저희 기덥닷컴을 사용하시는 그 개발자분들 그리고 저희 기덥닷컴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API를 통한 여러 가지 리퀘스트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원격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원격에서 기덥에 있는 저희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개발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다. 그렇게 저희가 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 여담인데요. 네. 기덥다 이러면 혹시 영어권 사람들이 네. 여기 정말 이제 여담인데 네. 기브업으로 잘못 알아듣는 경우는 없나요? 이거 정말 장난기어리지만 사실 그냥 한번 궁금해서. 네. 그렇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럼 다행이네요. 네. 왜냐면 이제 저는 영어 원어민이 아니라서. 네.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대형 자전거가 80년대 미국 진출했을 때 다이형이거든요. 그래서 네. 대형 자전거 타면 일찍 죽는다는 얘기. 이런 것 때문에 네. 굉장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덥은 원래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우리나라 발음에 저희 같은 상상은 필요 없겠지만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네. 물리적 실존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포켓몬과 같은 VR, AR 기술이 접목된 게임이 성공한다고 보시나요? AR 게임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 대비 성공의 벽이 높아 스타트업에서 진입 장벽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야, 이거 저 한번 대답해 봐도 될까요? 네. 예. 아니, 왜냐면 저 길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 AR이 증강현실인데요. AR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돋보기잖아요, 돋보기. 돋보기죠, 사실.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대하는 능력이 최고인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라고 싶어서요. 오타쿠들. 그러니까 덕후들이 실제로 돋보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못 느끼는 감각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음식의 덕후 같은 분이 누구시죠? 백종원 씨 같은 분들. 자, 백종원 씨 같은 분들은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냐면, 야, 맛이 참 화사하네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강현실에 관련된 것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하는 분들은 아주 간단한 돋보기 하나에 성공을 하시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 감각이 아주 미친 듯이 발달된 덕후분들 이런 분들을 인터뷰 그것도 어떤 인터뷰냐면 딥 인터뷰를 좀 해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작은 진짜 다마고치 같은 빅샷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덕후드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딥 인터뷰 해보시는 걸 게을리하지 마시라. 의외로 개발자분들은 이성과 논리의 체계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감정이나 아니면 아주 감각적인 부분을 주로 쓰는 분들을 만나셨을 때 자기의 개발자적인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나시면서 아이디어를 아주 싼 아이디어인데 굉장히 센 그런 파워풀한 그런 하나의 돋보기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네. 네, 요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덥에 이제 저희가 아까도 재사용 코드라든지 저희가 그 오픈 소스 협업 모델을 이제 기업 안에 적용하는 이너소스 협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그 마지막 부분 정도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 기덥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개발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하신다. 그리고 얼마나 액티비티들, 뭐 풀 리퀘스트라든지 뭐 이슈에 코멘트를 하신다든지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고 우리 팀 내에서 우리 프로젝트 내에서 그러한 액티비티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굉장히 가시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재사용 코드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그 프로젝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뭐 팀 단위 액티비티들을 다 비교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그 우리가 그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비교를 하시면서 뭐 어느 부분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느 부분에서 좀 병목 현상이나 버틀렉이 생기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다 개발자분들까지도 직접 이제 가시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 또 이제 디디킴님이 나탄정님의 그 질문에 그 물리적 실존감 개념에 대한 바탕이란 추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영화관을 보면 영화관에서는 집에서는 편하지만 집중이 안 되고 영화관에서는 훨씬 더 집중이 잘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몸이 감각할 수 있는 자극의 양이 달라서 물리적 실존감이 다른 게 아닌가? 맞죠. 근데 이게 의외로 정말 찾아보시면 찾아보실수록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음식이요. 배달의 민족으로 우리 음식 시켜 먹잖아요. 네. 정말 재밌는 건 맛없는 건 집에서 먹으면 진짜 맛없고요. 맛있는 건 집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음식에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핫한 뉴스예요. 왜 그러냐면 몸이 편하니까요. 몸이 편하니까 편한 상태에서 오히려 맛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셨죠. 영어를 해서는 집중하잖아요. 몸이 집중하니까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정보의 처리는 오히려 더 잘하는 거예요. 시청각은. 그래서 이게 감각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의외로 그래서 파면 팔수록 재밌는 게 많은 부분들이죠. 디디킴님 때문에 제가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참견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작은 물리적 실존감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사례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재택근무를 했다고 단억 재택근무 자체를 휴가처럼 활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긴요. 휴가처럼 활용하는 직원분들도 있겠죠. 자, 우리가요. 제가 가끔 CEO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세요.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동기부여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잘 들으세요. 진짜로 CEO들한테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려요. 사장님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다 동기부여가 완전히 100% 되면 사장님 회사는 망합니다. 모든 직원이 동기부여된 기업은요, 되게 위험해요. 큰 싸움 나고요, 사단 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무임승차자는 언제든지 있어요. 조금 무임승차자는 언제든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하시는 분은 무임승차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무임승차를 어느 정도 데리고 다니고 그분들을 쏙 지켜보면서 그래 내가 좀 더 하지라고 하는 분들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자기 가치, 일에서의 자기 가치를 더 잘 발견하고 그분들이 더 많이 탐색하실 수가 있어요. 네,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택근무 자체를 휴가처럼 활용하는 직원들은 어떤 경우에 물론 너무 나태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그 직원들은 내가 괜찮은 아이디어나 밀고 싶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나한테 반기를 들지 않는 나의 우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팀플 할 때도 항상 보면 이렇게 결국은 리더나 팔로우, 그 다음에 주도권 행사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동기부여가 잘 된 분들은 나보다 동기부여가 안 된 분들을 오히려 나의 동기부여된 대로 따라오게 만들면서 나의 어떤, 팀플,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백그라운드, 우군, 약간 소극적인 우군으로 삼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당분간은 이 원격 근무에서 무임승차자들을 혹은 휴가처럼 즐기는 분들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워요. 조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감내해야 될 문제입니다. 말씀은 저도 그렇게 되지만 속상할 때 많습니다. 이 질문은 네. 이사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SVN이나 이제 게임 개발할 때 이제 많은 고품질 파일들이 특히 이제 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깃 자체 LFS 여기 질문 주실 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라지 파일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 이미 깃 자체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이제 깃업을 사용하시는 뭐 개발자분들이나 오픈소스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에서도 LFS는 이미 뭐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굳이 게임이 아니라도 다른 쪽 이제 개발하시는데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제 파일들이 필요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 LFS는 굉장히 아주 많이 이미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되게 안정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VFS4 깃이라고 지금 개발 중인 기술인데 이미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윈도우의 코드 베이스 전체를 이제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이제 깃 저장소로 옮겨서 개발을 하고 계세요. 그 저장소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이즈 전체 따지면 뭐 큰 파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라지 파일을 다루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저희가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국내에도 뭐 LFS라든지 VFS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개발하시는 뭐 국내 게임사, 저희 이제 깃업을 이용하시는 그런 게임사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네.
솔직히 이 부분 얘기는 전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네. 야, 저는 인문계 치고는 좀 이쪽 얘기를 좀 알아듣는 편인데 이쪽은 네. 특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요건 제가 해야 될 질문 같아요. 요즘은 많은 온라인 세미나들이 열리는데 예전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참석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온라인으로는 많은 커뮤니티에서 글, 영상 등의 매체로 많이도 활동하고 있지만 같은 자극을 느낄 수가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이게 사실 미루는 거 이사님도 많이 하시죠? 많이 합니다. 네, 많이 네. 하죠. 네. 우리가 언제 미루는지 아십니까? 네. 시작을 못해서 미루는 거거든요. 대부분 시작한 일은 못 미뤄요. 혹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아세요? 심리학에 되게 유명한 건데 웨이터분들이 주문받고 받은 음식을 테이블에 내려놓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잘 외웁니다. 주문받은 걸. 그런데 딱 올려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돌아서면 자기가 올려놓은 음식을 한 개도 기억 못해요. 무슨 얘기냐? 시작한 일은 완결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계속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잊지를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시작을 하지 않아서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러실 때 있죠. 그게 개발이든 아니면 숙제든 아니면 공부든 6장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3장까지 공부 딱 맞췄어. 그러면 의외로 한 절반의 후련함이 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놀러 나가면 이제 답도 안 나옵니다. 나머지 4, 5, 6장은 영원히 못하게 돼요. 그런데 3장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3장에 한 뒤에 2페이지를 덜해. 뒤에 2페이지를 덜하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나중에 더 완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영원히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남죠. 자, 미루기 시작하신다는 건요. 내가 조금이라도 그걸 시작하지 않고 내가 아예 발을 안 들여다 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발을 못 들여다 놓으실까요? 열정이 아니에요. 그건 열정이라기보다는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시는 거죠. 너무 한꺼번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을 아예 담글 생각을 못 하시는 겁니다. 일을 좀 줄이시면은 미루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이런 자극을 못 느낀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시작이 반이죠. 예.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온라인으로는 뭐 오프라인에서만큼 그런 자극을 못 느낀다. 사실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그 자극을 느끼시려면요. 특히 유튜브든 아니면 뭐 영상이든 보는 거 있잖아요. 보기만 해서는 절대 자극받지 않습니다. 자극받았다는 느낌만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본 걸요. 한 줄이라도 쓰시면, 한 줄이라도 종이에 쓰시면 그건 굉장한 자극이 돼요. 사람이 물리적, 아까 실존감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이어트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는 다이어트를 성공한다라고 종이에다가 자기 손으로 꾹꾹 눌러 써서 두꺼운 종이에 지갑의 한가를 딱 넣어요. 그렇게 되면요. 의외로 다이어트에 성공 확률이 올라가요. 말도 안 되는 사실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뭐 하나를 가지는 것과 물리적으로 남기는 거, 안 남기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 유럽 가면 그렇게 남의 유적지에다가 자기 이름 해놓고 영희야 사랑해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물리적 실체를 남기면은 무언가가 오래 계속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온라인 시대일수록 그러니까 사실은 종이랑 연필을 좀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걸 자극받아야 되는 말을 이렇게 침 묻히셔가지고 꾹꾹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바이러스. 네. 유출. 그 질문이 하나 이제 좋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 원격 업무하면서 이제 그 주로 보안 관련해서 이제 유출이라든지 이제 바이러스 같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션 발표 중에도 이제 그 시큐리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 이제 GitHub 플랫폼상에서 여러 가지 시큐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코드 스캐닝을 해서 이제 코드 자체에서 들어있는 그런 잠재적인 보안의 어떤 위험성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원격에서 근무를 하시는 이상은 그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지금 질문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한 뭐 회사 차원의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요새 이제 바이러스나 어떤 보안을 막기 위한 그런 어떤 최소한의 그런 안전장치는 굉장히 필요한 더구나 분산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개발하시는 분들의 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저희 GitHub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시큐리티 기능들, 코드 스캐닝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뭐 SSH 키를 보완한다든지 이런 저희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가로 이제 사용하시면 저희 그 외의 것들은 저희 GitHub 플랫폼에서 다 진행을 해드리고 보안의 어떤 그 위험한 부분들은 저희 GitHub 플랫폼에서 다 막아드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추가로 진행을 하신다면 더 완벽한 이제 그런 그 보안적으로 더 완벽한 환경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 좀 대답해 드려도 돼요? 네. 예, 예. 왜냐면요. 아니, 심리학자인 네가 아무리 뭐 이공계 심리학이라지만 어떻게 보안, 바이러스 이런 거 보안 문제를 알아? 재밌게도요. 굉장히 유명한 보안 책임자, 그러니까 그 컴퓨터 온라인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책임자들이 거기서 보안과 관련된 얘기를 행동을 보면서 야, 이거 사람이 정말 재밌다라고 해서 나중에 심리학자로 전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그 브루스 스나이어라고 하는 보안의 신기루라고 하는 책을 지은 사람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IBM의 보안 책임자였는데 이분이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위험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위험에 대한 우리의 느낌에 착각해 대비한다.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많은 게요. 이게 이제 그런 보안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 공포물, 호러물 주로 다운로드 받는 웹사이트랑 가족 간의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나 재치 있는 시트콤 같은 거 다운로드 주로 받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은 어디서 다 일어나냐면 행복한 드라마 다운로드 받는 데서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공포물을 보면서 우리는 개인정보도 유출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드라마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즐거운 내용의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다음으로 그런가 보다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에 1년에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자기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럼 일단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자기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미국은.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하는 유출 바이러스 보안 문제가 위험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전혀 엉뚱한 데서 그게 터질 때가 있죠.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나 말고 내 보안에 참견하는 에이전트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야, 이거 뭐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그런가? 라고 하면서 돌아보게 되죠. 네, 이렇게 나를 너무 믿지 마시고 나한테 이런 것을 끊임없이 잔소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로서의 보안 에이전트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게 아마 조금 기능이 있는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아마 좋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네. 이게 벌써 지금 7시 4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이제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정말 늦은 시간까지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저희 게임문화재단의 온라인 세미나를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은 질문들 호응해 주시면서 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저희 게임문화재단의 특별 온라인 세미나 및 Q&A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죠? 네, 저도 아쉬워요. 근데 한번 나중에 더 하려고요, 지금. 그래서 다음 특별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한번 모셔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Q&A에 대해서 더 많이 복 받으실 겁니다. 김경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때는 정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개발자분들이 느끼는 주로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또 한번 저희가 또 한번 같이 더불어서 해볼 수 있죠. 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또 다른 조금 네. 또 다음 특별 온라인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성원해 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하시면 알림 나가니까 뭐 이렇게 또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재밌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좋은 시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